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막 몇천만 원 소액을 가지고 한 번에 몇십 배를 벌어서 5억, 10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코인같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투자재가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한 번에 큰 액수를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10억을 바라보면 지금 당장 몇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불가능하다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선 내가 가진 3천을 가지고 3천을 벌어봐야겠다 생각하면 어떠세요?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오른 아파트는 워낙 깔리고 깔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3천을 6천으로 늘리고 또 1억으로 늘리고 하면서 처음에는 3천을 버는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는 5천, 1억을 벌 수 있는 자산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1억 모을 때 드는 노력이 100이라 치면 두 번째 1억을 모으는데도 100이 들 거고 세 번째 1억을 모으는데도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억을 모으는데 1000의 노력이 들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돈은 중력이 있어서 처음에 1억은 100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 1억은 90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80일 수 있고 그래서 아홉 번째 1억, 열 번째 1억은 10의 노력도 안 들어갈 수가 있다고. 사실 어떤 분야건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처음 이륙할 때 연료의 50%를 소모한다고 하듯이 처음 시작부터 자산이 굴러가게 만들기까지가 가장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굴리기 시작하면 배수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투자고 자산입니다. 그러니 소액이라고 돈이 많지 않다고 아예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극히 현재에 기반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닫아두곤 합니다. 돈이 없는데 한 번에 서울에 입성하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심지어 서울에 청약에 당첨되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때가 돼야 더 좋은 곳, 더 많이 벌 수 있는 매물에 투자를 해가면서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오늘은 소액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평가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평가와 저가치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싼 것에만 집중하고 투자금이 최소로 드는 데만 집중을 해요. 매매 전세의 갭만 보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 반지하, 썩은 빌라 이런 것들 몇 채씩 사고 노후된 오피스텔 사게 됩니다. 싸다고 빌라 막 몇 채씩 사는 사람들이 결국엔 뉴스에 나오죠. 살 때는 집값하고 전세값이 붙어 있으니까 투자금 얼마 안 들이고 사는데 이후에는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하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시세 차익형과 수익형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형은 저를 포함한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와 같이 대중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저평가 구간에 사서 나중에 시세가 올랐을 때 팔아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수익형은 달라요. 수익형은 애초에 현금 흐름용 월세 세팅을 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형 부동산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샀다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감가상각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구할 때 오래된 오피스텔 구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게 다 빌트인 되어 있는 신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소형 오피스텔 들어가는데 세탁기 사고, 냉장고 사고, 에어컨 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갖춰진 신축 오피스텔이 선호도가 높죠.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중에 팔 때 가격이 안 오릅니다.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그 감가상각이 잘 일어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월세를 얼마를 받으면서 가지고 있건 간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나중에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데 가격도 안 오르고 가격이 안 오르니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내 집 마련을 오피스텔에 하고 싶고 빌라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없죠. 늘 투자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엑싯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팔지 못하거나 내가 산 가격보다 몇 천씩 떨어진 가격에 팔게 된다면 보유하는 동안 월세를 받고 지내도 그냥 내 돈으로 사서 내 돈에서 월세 야금야금 빼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요즘도 보면 빌라가 몇십 채 있다고 그걸로 월세 몇백 받는다고 자랑하고 그거에 혹하는 은퇴자들 노후자금 투자하게 만들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오피스텔은 가급적 쳐다보지도 말고 빌라를 사는 건 오직 단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만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엔 가급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시 돌아와서 저평가는 그럼 어떤 거냐? 가격 대비 가치가 싼 물건입니다. 늘 투자재에는 가격과 가치가 존재하죠. 그리고 가격은 가치를 두고 늘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가치로 귀결됩니다. 유럽 주식 투자의 구루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명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에 보면 주인과 개의 산책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치는 주인과 같고 가격은 강아지와 같아서 산책을 나가면 가격인 강아지는 늘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주인과 함께 걷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에서 가치는 입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입지 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간단히 말해서 직장, 교통, 학군, 환경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입지 가치는 그대로지만 가격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가치와 가격이 매칭되지 않는 때, 가치는 높은데 가격이 이상하게 낮을 때, 그게 가치 대비 가격이 싼 때입니다. 신기하게도 시장의 오르내림, 사람의 심리, 기타 외부 환경 등에 의해서 가격과 가치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때 그런 물건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냥 막 싸다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걸 사거나
아파트도 저기 구석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 지방 소도시의 외진 곳에 구축 이런 것들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저가치라고 부르는 물건들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빌라로도 돈 벌 수 있고 오피스텔로도 돈 벌 수 있습니다. 돈 버신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초보자 입장에서 그 가능성은 낮고 난이도는 높은 투자재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다수의 대중이 좋아하는 아파트에 투자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둘째,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매수하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일단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실거주가 내게 만족도가 높고 내 집 마련이 정말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잘 공부해서 집 한 채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주택담보대출도 쓸 수 있고 방향이 좀 달라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싶다면 내가 실거주는 필요한 지역에 전세나 반전세, 월세로 살고 투자는 다른 곳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방 소도시에 산다면 나는 소도시에 월세를 살고 매수는 대도시에 하는 식인 거죠. 투자금이 너무 없을 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대출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대출도 레버리지지만 내가 깔고 앉은 돈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물론 부동산이 익숙치 않은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가진 자본을 너무 위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자산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억의 전세를 살고 있다면 보증금 1억에 월세 6, 70 이런 곳으로 가면 1억의 투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재배치라고 하는 건데 사실 내가 모일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모아서 그걸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투자금이 너무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 자산 재배치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재배치를 실행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의 투자 실력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내 현실, 내 실체를 자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산 재배치를 통해 깔고 앉은 돈을 줄이고 투자금을 늘렸다면 그걸로 내가 투자를 해서 잃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실력을 갖춘 게 아니라면 자산 재배치라는 건 가급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액이더라도 내가 모은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시장의 사이클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흔히 부동산 시장에 4계절이 있다고도 하죠. 사이클이건 계절이건 결국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지향하고 매도의 기회를 노리고 저평가 구간에서는 용기를 내서 타인과 다르게 매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정견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가가 싼 상태에서 전세가가 올라주는 상황이어야 투자금을 적게 들이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매매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전세가가 따라붙어서 갭이 작아졌다고 덜컥 투자를 하면 나중에 매매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역전세도 함께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금 진입하는 시장이 상승기의 고평가 구간인지 하락기의 저평가 구간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또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투자금이 적게 드는지 보기 이전에 가격이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투자 가능 금액의 범위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투자금이 3천이 있다면 매매와 전세의 갭이 딱 3천이거나 그 이하로만 매물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금이 4천이나 5천이 드는 매물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매매 전세 차이가 4천이 나고 5천이 나는 매물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매물을 보고 내고를 하다 보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매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애초에 내 투자금보다 좀 더 많이 필요했는데 계속 지켜보다 보니 그 단지에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나와서 내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나은 지역이나 단지를 미리 포기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공식처럼 알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1,500만 원으로 준신축 아파트를 매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매물은 전세가가 제가 샀던 가격보다 올라서 다가오는 전세 만기 때 투자금이 아마 다 회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회수되고 나면 들어간 돈이 없는 셈이 되니까 매매가 상승에 따라 투자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는 거겠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상승장이었는데 지금은 하락장이죠. 투자하기 더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니 당장 투자금이 적거나 부동산이 익숙치 않은 구독자님들도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꼭 기회의 문을 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